전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 울상 다음이 이제 진상입니다. 진상. 근데 이거 진상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지 할 말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할 말은 해야 한다. 진상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이것도 저희가 만장일치. 이것도 진짜 만장일치. 진상 누구 주지 했는데 네. 누구 주지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응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반박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 주간 선수들의 활약을 짚어보는 내 맘대로 MVP 시간으로 넘어가야 하지만 정규 시즌이 이제 오늘로 끝난 만큼 선수들의 활약과 시즌을 결산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V리그 샘플 어워즈로 살짝 판을 좀 더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오늘 아주 독특한 시상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뭐 시즌이 끝나고 나면 코보에서는 뭐 정규리그 MVP나 네. 뭐 지금 얘기했지만 뭐 영플레이어상 뭐 이런 뭐 베스트 세븐 뭐 이런 상들을 뽑습니다. 그거는 뭐 코보가 하는 거니까요. 저희도 뭐 똑같이 할 수는 없고 네. 샘플에서만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상들을 뭐가 있을까 하고 김유경 기자와 머리를 맞대고 환상, 울상, 진상의 상상 이상 정도를 진상 상상 이상.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상들 그러니까 뭐 이름만으로도 이 상이 무슨 상이다라고 딱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캐치할 수 있을 만한 상 한 네 가지 정도를 선정해 봤습니다. 좋은 거 두 개, 나쁜 거 두 개네요. 네. 아니 딱 그 상 그대로. 상 그대로? 상 이름 그대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두 분이 선정한 V리그 샘플 어워즈 환상, 울상, 진상, 상상 이상 이 네 가지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샘플 어워즈 환상은 누굽니까? 환상은 네. 정말 이름 그대로 환상적인 수비를 시즌 내내 보여줬던 현대캐피탈의 리베로 박경민 선수를 저희 둘이 만장일치로 뽑았습니다. 이야. 두 명이서 만장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이상하긴 한데 만장일치. 저희의 의견이 통했습니다. 이견이 1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 박경민 선수가 디그 1위, 그다음에 이제 리시브 3위, 수비 4위. 그러니까 남자부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박경민 선수 아직 군대를 가지 않았고 FA도 얻기 전인데 FA 자격을 얻기도 전인데 이렇게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캐피탈의 이번 시즌 그리고 오늘의 있게 한 주인공은 사실은 뭐 언성 히어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모두가 주목을 공격수들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모두가 레오와 없는데 허수봉을 보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그 기저에는 박경민의 존재가 있기에 그렇죠. 현대캐피탈이 가능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환상적인 수비를 보여준 박경민 선수를 네. 꼭 우리 스앰플의 구독자분들께서도 높게 평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환상 박경민 선수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환상은 박경민 선수에게 갔습니다. 자, 이어서 울상인가요? 울상. 바로 직관적인 이름입니다. 울상 누가 했을까? 울상도 만장일치. 진짜로 울상 누구 하지 했을 때 동시에 한 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전력의 권영민 감독인데요. 사실 우리가 샘플 첫 시간에 한국전력의 5연승을 다뤘었잖아요. 네. 올 시즌 한국전력 돌풍이 무섭다. 야마토와 엘리안 그리고 국내 선수들 힘이 대단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개막 5연승을 거뒀지만 결국 6위로 시즌을 마치고 네. 말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안 선수의 정말 활약이 대단했는데 아쉽게도 부상을 당하면서 그 이후에 대체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는데 또 메디컬 체크를 통과하지 못했었고 다시 대체 선수인 마테우스 선수가 왔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또 뛰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 선수들에게 부하가 커져서 결국 좀 본배구를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한국전력이 올 시즌 좀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뭐 구교역 선수, 김주영 선수, 윤하준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이 좀 성장을 많이 했고요. 리베로 서재덕의 재발견. 서재덕 선수의 재발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국전력이 아시아 쿼터를 좀 공격수가 아닌 선수들로 뽑았었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는 리베이로인 료웨이 선수를 뽑았었고 올 시즌에는 세터 야마토 선수를 뽑았는데 이제 하승우와 장지원 두 세터와 리베로가 복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선수를 공격수 혹은 미들 블로커로 뽑을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한국전력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의 부상이나 좀 이런 악재가 없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울상으로 권영민 감독을 뽑았지만 다음 시즌에는 웃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둘의 개인적인 바람도 담은 그렇죠. 선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즌까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시작은 너무 창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5경기에서 끝났다라는 게 정말 한전도 그렇고 특히 권영민 감독에게는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네. 정말 그 엘리안 선수 현대캐피탈 잡았던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지막 포인트와 함께 정말 시즌이 끝나버렸으니까 너무 두고두고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 그렇습니다. 경기였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한데 울상 다음이 이제 진상입니다. 진상. 근데 이거 진상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지 할 말은 않겠습니까? 해야죠. 할 말은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샘플 어워즈 이번엔 진상입니다. 진상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이것도 저희가 만장일치. 야, 이것도 만장일치. 진짜 진상 누구 주지 했는데 네. 누구 주지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응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오기노 마사지 OK저축은행 감독님을 좀 선정해 봤습니다. 반박할 수 없다. 네. 네. 뭐 여러 번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 정규 시즌 3위 그리고 챔프전까지 진출했던 OK저축은행이 이번 시즌은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레오를 포기하고 이제 좀 변화를 시도를 했는데 결국 뭐 범실 없는 배구, 원팀 배구 뭐 이런 걸 시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였죠. 특히 이제 좀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면들이 팀 내 최고 연봉자인 이민규 선수나 뭐 차지환, 뭐 송이채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또 외국인 선수들의 선발에서 완전한 실패였잖아요. 그런 점 부분에서 사실 오기노 감독의 책임을 좀 그렇죠. 피할 수는 없었다라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기노 감독이 오고 나서 부임 첫 해에 김효경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규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고 챔프전까지 갔다. 뭐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첫 해에 챔프전까지 가서 준우승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오기노 감독에게도 OK저축은행 팀에게도 독이 된 거예요. 이 독이 그냥 완전히 맹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기노 감독이 우리그 할만한데?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선택들을 했는데 이게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성공을 했다면 오기노 감독을 그러니까 팀에서도 오기노 감독이 그래요. 당신의 선택이 뭐 많다.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성공한 게 있었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번번이 그냥 헛스윙 삼진으로만 다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더는 오기노 감독을 믿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뭐 다음 시즌 초반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저는 오기노 감독의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빠르다면 다음 시즌 시작을 함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나고 경질 이야기는 없나요? 조금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제 사실은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새로운 변혁이 맞아요.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건 프로리그다 보니까 분명히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기노 감독 첫 해에 뭐 강력한 서브를 뭐 포기하면서까지 본인이 원하는 배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어쨌든 스타트가 괜찮았기 때문에 오기노 매직이라는 그렇죠. 네. 표현까지도 들었는데 결국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지인 중에 배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직장이 있지만 그냥 일상이 배구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배구를 중계를 보든지 경기장을 가든지 뭐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보면 핸드폰으로 계속 체크까지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번 시즌에는 오기노 감독의 배구를 보기가 싫어서 배구에 대한 흥미를 좀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응원하는 일단 OK저축은행이 경기가 있다면 보지 않아. 그리고 본인이 응원하는 팀 경기도 되게 힘들어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오기노 감독의 배구가 너무 재미없다. OK저축은행이 하는 배구가 재미없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구에 대한 흥미도 잃고 있다. 내가 너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비단 제 지인 한 분에 그치진 않을 것이다. 네. 많은 배구 팬들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록수 체육관을 찾는 배구 팬도 많이 줄었다라는 느낌을 조금은 이제 뭐 객관적으로 제가 다 이게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줄었다 늘었다 이걸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느낌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오기로 감독이 이번 시즌 우리 V리그에 있어서는 좀 진상 역할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안 줄 수 없었다. 충분히 수긍합니다. 프로는 또 성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또 이제 그 성적에 따른 성적으로 말을 했으니 이게 결과다. 이 결과가 나왔으니 거기에 따른 또 재차 2차 3차 결과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 어워즈가 선정한 마지막 상입니다. 바로 상상 이상. 뭐 의외로 잘했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이것도 설마 만장일치인가요? 여기서는 저희가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여기서는 의견이 분분했군요. 저는 남자부 선수를 꼽았고 네. 김효경 기자는 여자부 선수를 꼽았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시죠. 좋습니다. 예. 자, 샘플 어워즈 마지막 상입니다. 상상 이상 주인공은요? 저는 삼성화재 네. 김준우 선수. 김준우 선수. 네, 김준우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으로 정말 이번 시즌 블로킹 1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사실 김준우는 2022-23 시즌 신인상 받았고 일찌감치 대표팀에도 승선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한국 남자 배구가 찾은 될성부른 떡잎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식물에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알겠어. 좋은 씨앗인 건 알겠어. 네. 그래서 한번 심어보자라고 했는데 오! 되게 빨리 커. 근데 보통 식물이 씨를 심어서 빨리 커. 웃자란다고 표현하면 보통 이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쉬 쓰러집니다. 아, 맞네요. 예. 그런데 김준우는 빨리 크는데 이 줄기가 굵네, 오. 튼튼하게 크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입니다. 뭐 2022-23 시즌까지는 남자부는 신영석 선수가 블로킹 부분의 절대 강자였죠. 근데 이제 22-23 시즌에 김준우 선수가 6위, 해당 시즌 6위로 시작했는데 지난 시즌에 김준우 선수가 그러니까 그 22-23 시즌에 세트당 0.543개가 네.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시즌에 김준우 선수가 0.633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기량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 무려 0.818개 남자부에서 가장 많은 세트당 이 블로킹을 잡으면서 사실상 신영석 선수가 이제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기량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준우 선수가 또 업그레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신영석의 후계자는 김준우다라는 가장 확실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김준우 선수의 다음 시즌은 과연 어떨 것인가라는 아주 즐거운 기대를 하면서 이번 시즌 상상 이상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선수 남자부의 상상 이상 이견은 없으신가요? 네, 저도 뭐 대찬성입니다. 사실 삼성화재가 이번 시즌 저는 좀 그래도 본배구를 다툴 만한 팀이 아닌가 네,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 전체적으로 좀 포지션별로 나쁘진 않았는데 미들 블로커가 조금 약했거든요. 근데 김준우 선수는 굉장히 잘했는데 그 대각선 한 자리가 되게 아쉬웠단 말이죠. 근데 김준우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좀 좋은 선수만 있었더라면 정말 삼성화재 이번 시즌에는 명과 부활도 한번 노려볼 만했는데 어쨌든 또 김상호 감독이 사실 미들 블로커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김준우 선수 성장에 좀 많은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샘플 어워드 상상 이상 이번에 여자부 만나보도록 하죠. 여자부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저는 IBK 기업은의 육서영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이 육서영 선수 이름이 이제 서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KBS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 딸 서영이라는 내 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서영 선수가 잘할 때는 내 딸 서영이, 못할 때는 느긋 딸 서영이 이런 팬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1년 내내 내 딸 서영이었어요. 내 딸 모드. 네. 사실 육서영 선수 아까 이제 김준우 선수 식물에 비유하셨잖아요. 육서영 선수를 식물에 비교한다면 포도나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심은 지 몇 년이 지나야지만 수확을 해서 네. 뭐 와인을 담그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육서영 선수도 입단할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또 장신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에 공격력이 좋은데 항상 이제 리시브 때문에 좀 기용되다가도 서브를 몇 번 못 받으면은 교체가 돼서 고개를 숙인 채 나오고 웜업존으로 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완벽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소영 선수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포지션 경쟁자가 이소영, 황민경이었는데 육성 선수가 제일 많이 뛰고 데뷔 이후 처음으로 전경기 36경기를 다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육서영 선수가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많이 성장을 했고요.
특히 육서영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데 벌써부터 지금 육서영 선수에 대한 집중, 관심이 꽤 많아지고 감독님 호통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원래 소속 구단이죠. IBK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육서영 선수를 좀 호시탐탐 노리는 구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라는 게 뭔지를, 그러니까 김준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육소영 선수도 성장캐가 뭔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른 구단에서도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 키워볼 만한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육소영 선수도 지난 시즌, 이번 시즌, 그럼 또 그 다음 시즌이 또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타 팀에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선수다. 충분히. 굉장히 알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샘플워즈 4개의 상 모두 만나봤습니다. 뭐 정규 시즌 일단 오늘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 정규 시즌을 이제 총과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은데 간략하게 두 분이 한 말씀씩 뭐 좋았던 것과 좀 아쉬웠던 점 뭐 요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는 뭐 좋았던 점은 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남자부도 여자부도 특히 뭐 대한항공, 흥국생명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 그러다 보면 뭐 팬들이 야, 고인물 배구 고인물 아니야라고 좀 비판하셨던 분들도 좀 인기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는 게 좋았고, 아쉬웠던 거는 저 개인적인 거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지난 시즌보다는 사실 이번 시즌에 경기장에 가는 횟수가 전보다는 좀 줄었다라는 게 좀 아쉬워서 다음 시즌에는 좀 더 자주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네. 준비를 해서 샘플 구독자분들께 더 발빠르게 배구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경 기자는요? 저는 스앰플이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배구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뭐 V리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말씀해주신 대로 변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 항상 이제 대한항공이 통합 4연패를 달성하는 기간 동안 많은 도전자들을 물리쳐 왔는데, 물론 아직도 이제 우승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만 좀 다른 팀들도 변화된 모습, 좀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여자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떠나 보내줘야 하지만 김연경 선수가 마지막까지 멋있는 모습으로 일단 정규 시즌 1위까지 네. 차지하고 은퇴 투어까지 했잖아요.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정말 웃으면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네. 사실 마지막을 좀 안 좋게 끝내는 스타들도 간혹 있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멋있게 좀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시즌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점 찍고 강용국으로 오면 안 돼요? KYK.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